안녕하세요. 비타톡 라디오. 오늘 또 여러분의 실버들의 건강 지킴이 실버벨이 함께 합니다. 안녕하셨어요? 지난번 영상, 제가 자꾸 이렇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영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유튜브와 여러 팟캐스트에 동시에 같이 나갑니다. 인공 눈물, 우리가 이제 실버들은 좀 눈물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더 필요합니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고 할까요? 이제 눈이 좀 건조해지고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감당을 하겠는데, 이제 시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느낄 때, 또 그리고 시력만 좀 떨어져서 잘 안 보이면 안경으로 교정하면서 볼 수가 있는데, 물체를 볼 때 이렇게 구부러져 보인다거나 어떤 부분 한쪽이 잘 안 보인다거나 이럴 때는 덜컥 겁이 나기도 하죠. 이 황반 변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황반이라는 것부터 좀 아셔야 되겠죠? 황자가 있는 걸로 봐서는 좀 누렇다는 그게 있는 것 같은데요. 인간의 그 눈 속에 또 일부 동물 속에는 그 망막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눈에는 각막이 있고 결막이 있고 더 속쪽에 이제 망막이 있는데, 이 망막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황반입니다. 그래서 이 망막이 하는 일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망막이라는 것은 이제 카메라하고 만약에 비교를 해본다면 필름에 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망막인데요. 이 망막에서 우리 눈이 이제 사물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얇은 신경 조직입니다. 필름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얇다는 거, 굉장히 얇은 신경 조직인데요. 이 망막이라는 곳에서 이제 우리가 물체를 보잖아요. 물체를 보면 이게 이제 전기 신호로 바뀌면서 우리 몸에는 전기가 항상 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우리 그 뇌로 보내주면 거기서 이제 우리는 사물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기능을 하는 망막의 한 가운데에 위치한 황반에서 이 보는 거, 시력을 90% 정도를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이 황반에는 시세포, 보는 세포, 그리고 시신경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황반이 건강해야 우리가 시력이 좋아질 수 있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황반이 이렇게 중요한데 왜 황반에 변성이 생기나? 젊었을 때는 이 황반 변성이라는 말에 별로 신경을 안 쓰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50대가 넘었으면서 황반 변성이라는 그 말을 자주 듣게 되죠. 그래서 이 황반 변성이 왜 생기는가를 먼저 알면,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 나이가 든다는 말은 정말 자주 들어서 너무 듣고 싶지 않을 거예요. 저도 이 나이가 든다는 이 말을 제가 인식하고 또 그렇게 인정하고 들어가기는 하는데 때로는 좀 두렵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이제 노화 현상이라는 그 단어 늘 쓰는 말이지만, 어쨌든 노화 현상과 함께 황반 내에서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 시세포와 시신경들, 시세포와 시신경들이 점점 이렇게 노후돼 가는 거죠. 죽게 된다고 하는데 그런 좀 단어를 쓰면 조금 더 힘드니까 우선 노후돼 갑니다. 노후돼 가는데 이제 그 노후되면서 거기서 노폐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노폐물이 또 그나마 남아있는 그 신경들을 자꾸 이렇게 건드려서 점점점 약하게 만들고, 또 거기서 노폐물이 나오고 또 시신경들이 죽게 되고,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황반이
세계적으로 그 실명, 눈이 안 보이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50세 이상의 그 노년층에서 이렇게 이런 황반 변성이 나타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점점 노화돼가는 그런 노인층이 굉장히 많아지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황반 변성이 결국은 산화작용에 의해서 우리 몸속에 축적된 그런 노폐물로 인해서 다른 부분도 뭐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가 이런 다른 부분에서 허리 요통이라든가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서 무릎도 아프고 이렇게 오는 것처럼 황반 변성도 그렇게 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금방 내가 황반 변성인가 그렇게 알아보시려면은 단어를 읽을 때요, 글자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안 보이고 한쪽이 좀 공백이 보이거나 어떤 그림을 볼 때 특정한 부분이 이렇게 까맣게 지워진 것처럼 보이고, 바둑판 같은 것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한쪽이 잘 안 보이고 물체가 찌그러져 보이기도 하고, 그런 증상이 가끔씩 있었다 할 때는 언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잘 자가 진단을 해보셨다가 안과에 가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빠르게 시력이 저하돼서 실명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 2번 정도나 내가 이런 느낌이 들고 또 그렇게 보인다, 그럴 때는 얼른 안과를 찾아가시는 것이, 자꾸 늦추면 병은 더 악화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황반 변성에는 건성이 있고 습성이 있는데, 뭐 그렇게 두 가지를 다 자세히 알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습성 황반이 굉장히 빨리 노화로 되고 실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잘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건성은 시력 상실을 금방 유발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가만 놔두면 습성 황반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정기적인 그런 관찰과 그런 예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과에 가면은 이제 황반 변성이 왔습니다, 아니면 백내장입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는 있겠죠, 의사가. 그런데 그것을 결국 고치는 방법은 눈에 좋은 그런 보충제와 음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늦춰 나갈 수 있다는 거죠. 황반 변성이 오기 전에 이런 식단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더 좋을 거예요. 그런데 변성이 왔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이런 식단으로 꾸준히 한번 트라이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이런 식단이나 운동이나 또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드실 때에는 항상 3달 이상을 끈기 있게 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소염 진통제를 먹거나 해열제를 먹는 것처럼 금방 효과가 나기를 기다린다는 것이 좀 무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병이 오기 전까지는 항상 몇 년이 걸렸거나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을 걸쳐서 이 병이 왔다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약국이나 이제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 와서 약을 사실 때나 아니면은 일반 약을 사실 때는 그 효과가 금방 일주일 안에 안 나타나면 여기는 돌팔인가 봐, 듣지 않아,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물이 100도씨에 끓을 때 그것을 정점으로 본다면 99도까지 갔어도 물은 끓지 않아요. 그러니까 100도에 딱 도달할 때까지 우리가 끈기를 가지고 기다려주는 거,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자신도 비타민 치료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이제 좋아지고 있구나를 느낄 때가 있는데, 그것이 하루 이틀 한 달 사이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황반 변성에 대해서는 첫째, 눈에 좋은 7가지 음식을 좀 섭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릴 것은 이제 주무실 때 그 불빛이 약간 비치고 이것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빛이 완전히 차단된 곳에서 수면을 취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눈에 이렇게 하고 자는 안대 있죠. 수면 안대. 그것을 하고 주무시는 것도 낮에 낮잠을 주무실 때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LED 그 전구에서는 블루라이트가 많이 나옵니다. 이 블루라이트가 눈을 많이 상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백열등이 좋다고 그렇게 전문가들은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눈에 좋은 7가지 음식이라고 했는데 보통은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요약을 해볼게요. 보통 케일이나 시금치 있죠. 그게 굉장히 루테인이 풍부한 식품 중에서도 아주 우선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케일과 시금치 많이 드시도록 하시고요. 브로콜리 그리고 양배추 작은 거 같은 근대국 같은 거 좋죠. 그것에서 우리가 이제 루테인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주로 녹색 잎에서 발견이 되니까 이런 야채들을 좀 자주 드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33개 과일하고 채소를 저기 놓고서 이렇게 구별을 해봤더니 오렌지색 피망 있죠. 오렌지색 그 피망이 또 그렇게 지아잔틴이 많다고 하네요. 지아잔틴은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 오렌지색 피망 좀 많이 드시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좋은 거가 계란 노른자인데요. 유기농으로 키운 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계속 유기농 목초 재배를 한 계란 노른자를 먹으라고 하는데 그래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사려고 하다 보니까 꽤 비싸긴 한데 그래도 황반 변성이 오는 것보다는 이런 것에 8,000원? 뭐 한 12개 뭐 그런 것에 8,000원씩 보통 계란이 한 3,000원, 4,000원 될 때 그 정도 비싼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건지를 잘 생각하셔서 내 몸에 좀 투자하시는 것도 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른자를 이렇게 익히면은 지아잔틴이 많이 이렇게 손실된다고 하니까요. 수란이나 반숙 정도 이렇게 또 후라이팬에다 할 때도 약간만 익혀서 그러면 좀 덜 손실될 수 있겠죠. 그래서 카로티노이드 그 양을 보면 야채들보다는 이 계란 노른자가 적게 들은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야채 먹었을 때보다 더 많이 지아잔틴을 먹게 된다고 하니까요. 좀 계란 노른자 좋은 거 사셔가지고 계란 노른자를 좀 많이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 서너 개 정도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연산 연어, 이 앞에 자연산이라는 말을 붙이는데 요새는 식 연어를 먹게 되면 이거보다는 좀 덜 하겠지만 제가 캐나다에서 우리가 한 3년 정도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캐나다의 그 연안 부두에 토요일 아침 제가 일찍 가면은 그 핑크 살몬 있고 사카이라는 게 있어요. 사카이는 굉장히 빨간색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좀 상급 연어인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자연에서 바로 이제 잡아가지고 오는 것을 그 부두에서 받아서 사오거든요. 그러면 막 엄청 크죠. 굉장히 큰데 그것을 이제 다 집에 와서 잘라놨다가 그때그때 이제 구워서 먹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여기서도 연어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좀 많이 비싸죠. 비싸고 양식 연어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연어 자연산이 아니래도 연어 속에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먹지 않는 것보다는 이 연어 속에 동물성 오메가3가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기회 되는 대로 사서 드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스타잔틴 늘 얘기하는 이 아스타잔틴이요. 비타민 C보다도 더 30배나 더 비타민 그 항산화 작용이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또 비타민 E보다도 더 우수한 항산화제라고 하니까 이제 하루에 한 4mg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점 올려가시면 그 눈의 백내장이나 황반 변성을 좀 더 늦추거나 좀 더 개선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구해서 잘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쿨 오일 속에도 좀 들어있긴 하죠. 그리고 이제 안토시안을 보통 이 안토시안은 병원에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하시면 처방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블루베리 같은 것 속에 이제 많이 들어있는데 사실 이제 블루베리가 우리 저탄고지 할 때 그 다이어트 할 때도 이 블루베리가 좀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과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과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당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블루베리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대신 보충제로 먹어야 되겠죠. 보충제로 먹으면 그 당을 좀 덜 먹으니까 훨씬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해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채소를 드시되 짙은 잎으로 드시고 오렌지색 피망을 드시고 그리고 계란 노른자 유기농으로 해서 드시면 좋겠고요. 자연산 연어를 구할 수 있으면은 연어를 많이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스타잔틴이 들어있는 그런 식품도 좋겠지만 또 없으면은 우리가 이제 보충제를 통해서 복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좋은 것들을 자꾸 먹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우리가 좀 차단해야 되고 피해야 될 음식과 여러분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반 변성을 조금 더 천천히 아니면은 아예 오지 않게 하려면은 단 음식 있죠. 그 음료수 속에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저희 약국에 오시면 이제 드링크 제제를 사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걸 많이 권하지 않아요. 그런데 굳이 드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어쩔 수 없는데요. 그 속에 다 과당이 들어있어요. 과당이라고 하면 굉장히 과일에서 나온 당 같아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과당이 굉장히 싼 그 콘시럽 같은 거라서 당을 상당히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음료수를 드실 때는 정말 미네랄 있는 음료수 그런 것을 좀 드시는 게 좋겠고요. 2컵 이상 드시지 않는 게 좋겠어요. 또 트랜스 지방이 많이 생기잖아요. 튀긴 치킨, 뭐 쿠키 같은 거 이거 다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걸 많이 드시게 되면 황반 변성을 더 재촉하게 되는 거고 또 백내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 몸을 산화시키기 때문에 눈 안에 있는 시세포와 시신경을 많이 산화시킵니다. 고혈압과 당뇨병 있는 분들이요. 미세한 그런 혈관들이 많이 손상되잖아요. 그래서 혈류가 이렇게 잘 안 통할 수가 있는 그런 때에 우리 시신경이 많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이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비타민 C 이게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 C와 E, 비타민 A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산화를 비타민 C 하나가 들어가서 청소할 수도 있겠지만 청소부가 좀 많이 들어가면 빠른 시간 내에 더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 C와 그러니까 A, B, C, D를 잘 배합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너무 작은 양, 그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는 비타민의 그 양은 너무 작아서 오히려 거기 하루에 한 알이라고 써 있는 것은 이제 상품화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황반 변성이 오고 있거나 아니면 65세 이상이 됐거나 또는 뭐 폐경기를 맞이해서 그러신 분들은 몸이 많이 산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A, B, C, D 비타민의 그 양들을 상당히 많이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센트럼이나 뭐 이렇게 종합 비타민 가지고 계신 분들 거기다가 실버용 뭐 이렇게 센트럼 했다고 해서 안심하고 드시지 마시고 양을 거기를 보시면 상당히 작습니다. 보통 저는 그런 종합 비타민이 있을 때는 2점씩 해서 3번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이렇게 질병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드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놓은 게 있으시면 그렇게 드셔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다시 사셔야 된다면은 그런 종합 비타민보다는 따로따로 비타민 B 복합군을 따로 사시고요. 비타민 C, 그 다음에 E 이렇게 따로따로 사시는 것이 여러분한테 맞는 비타민 치료를 해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화되는 것을 많이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면은 이제 술도 좀 약해지니까 술도 좀 덜 드시게 되겠지만 더 많이 절주하셔야 됩니다. 술이 그 혈관을 나쁘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시신경이 많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더 나쁜 것이 담배죠. 담배는 니코틴이 우리의 그 시신경을 많이 망가뜨립니다. 이러한 것들이 없도록 그렇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항상 생활을 좀 밝게 하셔야 되는데 이 스트레스가 오게 되면은 제일 눈을 여러분 혹시 스트레스 받았을 때 눈이 팍팍하고 안 보이는 경험 해보셨죠? 스트레스가 오면은 금방 막 눈도 앞이 잘 안 보이면서 블랙아웃 되실 때가 있어요. 정말 저도 그런 경험을 한번 40대 한번 해봤거든요. 극도로 신경을 썼더니 갑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무섭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좀 조심하시면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좀 그런 것들이 많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좀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될 뻔했는데 왜 이렇게 내가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썼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좀 바라면서 황반변성과 백내장을 좀 늦추어 줄 수 있는 그런 식품과 보충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비타민 A, B, C, D와 미네랄, 아연과 비타민 D 잘 챙겨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힘찬 하루 실버베리 여러분과 함께 화이팅 합니다. 감사합니다.